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20가지 함께 공부해볼 단원고등복지관의 박필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 요거는요, 우리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심사할 때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준 소득 금액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이나 자동차, 기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과 그다음에 실제 소득, 소득 평가액, 요거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재산이 있어서 뭔가 이 소득 인정액 반영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뭔가 민원을 제기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그런 부분, 요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소득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 중자에 자리 위자,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자,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이라는 건데요. 평균 소득이 아니고요.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겼을 경우에 50등, 중간에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대체 기준이 얼마지? 약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어르신들 가정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으실 텐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82만원, 2인 가구는 약 308만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라고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영세민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아마 옛날에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 카드가 회색이었던가요? 아마 색깔이 다른 그런 영세민이 이렇게 구분되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저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누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서 가구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중위소득 말씀드렸는데요.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급여, 45%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거급여, 그 다음에 40%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료급여, 그리고 30% 이하이신 분들은 생계급여가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것도 아마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아까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대상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렇게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뭔가 수급자 선정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애를 먹는 그런 어르신들도 주변에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간단한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나에게 힘이 되는, 어르신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20가지 중에 첫 번째,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여기 앞서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는 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중에서 어르신들에 해당되고 좀 유용한 것들을 제가 발췌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안산시나 정부 발표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한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초연금제도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내용, 그 다음에 기타 문의나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제도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용어가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네, 요거는 만 60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전 국민, 아니, 모든 어르신들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산 재정상, 현재까지는 70%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데요.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아마 어르신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 65세 이상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정식 노인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지공의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지하철 공짜. 그런데 노인복지관 이런 곳들은 만 60세부터 일종의 예비 노인분들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초연금제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예전에는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또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온라인 사이트 홈페이지도 순우리말로 해서 누리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리집이 뭐지 하면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에 이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분들은 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로 1355번 대표번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또 직접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이 제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방법, 신청 문의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전화번호나 주로 신청하는 곳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아마 행정복지센터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 하면 전입신고하고 뭐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발급하고 뭐 이런 곳으로만 대부분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정복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주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그런 서비스 제공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기본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2번 노후 준비 서비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어르신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나 뵙는 사람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세요. 이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키워내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한 세대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사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함께 해줄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거와 관련된 교육이나 서비스도 점점 이렇게 폭을 넓혀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이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이나 상담, 교육기관 연계, 그다음에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역 노후 준비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까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좀 대면이 조금 축소되고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사전에 전화 문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뭐 가계부채 이야기하면서 뭐 대출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면 이 대부사업 대출도 또 요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 또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제비나 재해복구비 그다음에 이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사에 방문을 해서 요거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아마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해서 대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요거 아마 어르신들 요즘에 약간 핫한 이슈여서 많이들 알아보시거나 아마 자녀분들도 요즘에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봐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주택연금제도는 일단은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등 이제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집을 먼저 이렇게 담보로 맡기고 이제 내 집에 내가 살면서 이 연금을 이제 주택연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요것 또한 요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략 얼마나 받는 건지 뭐 이런 거 약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직접 이제 전화하셔서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지원 예시를 보면 집값이 3억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약 48만 원, 그다음에 70세 가입자는 월 92만 원 정도 아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가 볼까요? 했는데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자주 하는 질문 1 보시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서 도중에 이제 내가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요. 배우자가 채무 인수하여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 이사 갈 경우 이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아니면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 정산 절차를 통해서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만약에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하는 질문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은퇴금융 아카데미 알아볼 시간인데요. 요거는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은퇴 생활 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전 국민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르신이 될 예비 노인분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직접 들어도 보시고 자녀분들한테도 너도 이런 거 조금 들어라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자, 요거는 자산관리나 은퇴 금융 상품, 신용 부채 관리 등 금융 지식과 각종 생활 정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서 자꾸 누가 뭐 이렇게 해라, 뭐 금융 상품 얘기하면 사기당할까봐 무서워서 막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은퇴금융 아카데미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을 하니까요. 여기에서 아까 전화 문의하시거나 또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제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관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아카데미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우신 복지관에
문의를 하셔도 또 시기가 맞는다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뭐 고독감,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요게 아마 제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제가 그냥 일자리 사업하면 되지 갑자기 무슨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보시면 어쨌든 뭐 활동비나 급여를 받는 다 일자리이긴 한데요. 사회활동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 등 뭐 이렇게 고령자 취업 뭐 알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먼저 사회활동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공익활동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 중에 요거는 월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30시간 만근을 하시면 현재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9,000원 해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의 활동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노케어라고 해가지고요. 조금 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좀 생활이 불편하고 여건이 어려운 노인 가정에 내가 가서 말벗도 해주고 뭐 간단한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한 달에 30시간 정도,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어르신 두 분이 짝을 이루어서 한 가정에 방문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지원했는데, 이게 노노케어와 이제 유사한 개념인데, 어르신 말고 또 다른 취약계층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또 활동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공공시설에서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조금 보조하는 봉사활동 개념의 공익활동도 있고요. 경륜전수활동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런 직업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한자나 뭐 예절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내가 탁구를 잘 친다 그러면 이런 재능을 가지고 복지관이나 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일종의 일일 강사처럼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륜전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능나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으로서 일자리의 영역이긴 하지만 조금 자원봉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활동비가 좀 더 적어요. 딱 봐도 월 10시간 이하 활동에 최대 10만원 활동 수당인데요. 요거는 이 사업의 취지가 일자리의 개념보다는 자원봉사를 조금 더 이렇게 권장하고 촉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하신 분들은 한 달에 10만원, 사실 뭐 교통비나 간단한 식비 정도인데 요거 받으시고 사실 10시간 이상 더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자기가 가진 재능을 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 안내 활동이나 학습 지도 활동 이런 것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사회활동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그 다음에 취업 알선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회서비스형은 이제 근로시간이 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도 좀 더 많이 받으시겠죠. 취약계층 시설의 활동보조 프로그램 했는데 어린이집이 보통 많이 파견을 가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어떤 그 보육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조금 보조하게 되는데요. 월 60시간 출근을 하셔야 되고 월 급여는 최대 59만 4천원 현재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 일반 직장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연차 휴가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수당이 있기 때문에 최대 70만 원까지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인 일자리 이 수행 기간 이 운영하는 어떤 매장 대부분 아마 카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두부 공장, 두부 마을 뭐 식당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매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요거는 일반 시장 경쟁 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아서 수익이 많아지면 또 그것을 이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재투자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데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 제조나 판매, 그다음에 뭐 기타 매장 운영, 택배 서비스 이런 것까지가 시장형 사업단에 들어가 있고요. 요 근래에는 또 그 편의점에 이렇게 출점하는 그런 시장형 사업단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급여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조금 그 사업단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에 좀 차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취업 알선형 등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체에 연계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나 청소, 그다음에 가사, 간병인 등 이런 것들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뭐 고령 친화 기업이나 뭐 시니어 인턴십 제도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통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는 곳이 어르신 일자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수행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집 근처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인 일자리 상담 안내 대표번호 1544-3388 여기로 하시면 내가 지금 전화를 거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표 상담 기관으로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상시 모집은 하지만 보통 연말 연초에 모집 기간에 모집을 하면 대부분 다 자리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미리 좀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것도 자주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봅시다 하고 이렇게 공부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득 인정액 아까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활동은 마음 놓고 하시고 급여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7번 치매 검진 지원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요즘에 하도 뭐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대한 뭐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젊지만 또 굉장히 제 인생의 장래를 바라봤을 때 치매는 정말 걸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저도 좀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이기도 하고 하나의 질병이기도 한데요. 항상 뭐 조기 검진이나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요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간이 선별 검사를 해서 치매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 검진 지원을 선별 검사 지원은 만 60세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검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진단이나 간별 검사, 이렇게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나 간별 검사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아까 중위소득 우리 알아봤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에 한해서 무상으로 내지는 이제 소액 자기부담금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위소득 120%는 뭐 4인 기준으로 보면 월 약 585만 원 정도 된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까운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검사나 진단 검사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고
정밀 검사가 아까 필요한 경우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전국에 약 600여 개소 협약 병원이 있다고 해요. 보건지소랑 보건소랑 협약한 병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안내 받으셔서 검사를 무료로 받으시거나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문의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의 번호에 지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르신들 알아두시면 좋은 전화번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상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 이렇게 해당이 되십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치매 관련된 약제비나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째네요. 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암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 검진.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노인 안 검진, 어르신 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저소득층 우선 이렇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안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안 수술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지원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한 가지 검사를 1차 진단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저검사 이후에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그다음에 각막 곡률검사,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의료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총 4종의 안검진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요. 이런 이제 망막 질환이나 안 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백내장 기준으로 하면 평균 뭐 24만 원, 망막 질환 같은 경우는 105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고 하는 복지기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한 문의가 또 궁금하시면 여기 실명예방재단에 또 직접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홈페이지, 아까 제가 누리집이라고 설명드렸죠. 예방재단 누리집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도 좀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좀 접근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정보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절반 왔네요. 이제 10번째 했는데요. 노인 틀니 지원 사업. 우리 어르신들 틀니 또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이 또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니, 뭐 이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제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위나 아래나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께 해당되는 거고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렇게 뭔가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틀니가 제작 가능한 거, 이제 요걸 부분 틀니라고 하는데 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조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할 경우에 일부 비용을 본인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차상위 가입자는 5%에서 15%,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하시는 분들 1종은 5%, 2종은 15% 정도 본인 부담금을 하시면 나머지 비용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 해당되신 분들은 뭐 해당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먼저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병의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번호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힘이 되는 20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금 10번째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10번째까지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